네, 오늘은 7월 16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어떤 회사를 볼까 하다가 다들 좋아하는 회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를 한번 보려고 스타벅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를 과연 투자해도 될지. 지금 현재 한 최고가에서 보면 한 10%, 20% 정도 빠졌죠. 한 73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연 투자해도 될지.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한 400,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오늘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스타벅스를 생각해 봤을 때 전체 경제 지표를 딱 보고 경제가 이만큼 회복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괜찮겠지? 라고 투자하기에는 사실 너무 늦어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선행 지표라고 할 만큼 경기 지표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이 왼쪽 차트를 보면 딱 아는데 이 회색이 실업률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US 트래픽, 그러니까 방문자 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실업률이 올라가기 한 몇 분기 전에 이미 스타벅스 방문자 수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기 몇 분기 전에 그 스타벅스 방문자 수는 다시 증가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실업을 당할 거라는 걸 아는 건가? 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회사를 잘릴 것 같다. 몇 분기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커피값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실업률, 아주 대표적인 경제 지표보다도 굉장히 선행 지표로 빨리 움직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색이 disposable income, 그러니까 실질 수입률이죠. 그리고 파란색은 SSS, 이게 same store sales라고 매장에서의 그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딱 보면 인컴이 다시 얘기하면 실질 수입이 증가하기 한 2분기 전부터 이미 매장에서의 매출은 올라가고 있죠. 결국엔 경제 지표보다 확실히 빨리 움직이는 지표예요. 스타벅스 지표는. 다시 얘기하면 경기 선행 지표라는 거죠. 요게 이제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스타벅스가 더 잘 될지 봐야 되냐? 골드만삭스 리포트인데요. 이게 사실 이거 좀 그냥 갖고 온 건데 골드만삭스를 보면 앱 다운로드를 보더라고요. 이 스타벅스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이거 보면 코로나 때 박살났죠. 그러다가 5월달 되면서 다시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거 보면 확실히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앱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지만 최근에 매장이 다시 오픈하면서 다운로드 수가 다시 증가. 결국엔 매장이 다시 오픈을 해서 다운로드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향후 방문자 수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이하죠. 내가 이제 스타벅스 가도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앱을 다시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그전엔 지웠나? 뭐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앱 다운로드가 증가, 이거는 스타벅스의 매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앱 다운로드가 증가하니까 스타벅스의 방문자 수와 매출도 증가할 거다. 이 스타벅스가 그럼 결국에는 코로나에서도 잘 버티고 살아남고 뭐 승자 독식이 대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의견을 보면 예스가 답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고객 충성도, 로얄티에 있다는 거죠. 애플 같은 느낌인데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미국 전체 매출에서 스타벅스 리워드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거 보면 2분기 때 미국 전체 매출에서 스타벅스 리워드가 차지하는 고객이 44%. 이게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랍니다.
이거 5월 달에는요 48% 나왔어요. 정말 최고 수치죠. 전체 매출에서 44 혹은 48%가 그 회사의 리워즈 고객이라는 거는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만큼 고객 충성도가 높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뭐 장난 아니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선물 준다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개 뭐 10개 모으면 뭐 준다 이러면 뭐 장난 아니죠. 다 몰려가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스타벅스의 어떤 고객 충성도는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약점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같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스타벅스가 비싸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비슷한 퀄리티에서는 싼 가격의 제품을 찾을 거고 그럼 스타벅스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던킨 도너츠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거 보면 특별히 스타벅스가 더 비싸진 않죠. 스몰 사이즈는 라떼 조금 더 비싸고 왜 비싸지? 뭐 어떤 뭐 특별한 우유를 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스 라떼 아니네 아이스 라떼는 또 비슷하네. 그럼 모르겠다. 하여튼 핫 라떼만 비슷하고 아이스 커피 뭐 아이스 라떼 다 가격대가 비슷해요. 던킨 도너츠랑. 그 던킨 도너츠 커피가 결코 싼 곳이 아니잖아. 비싼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디엄 사이즈는 조금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거 보면 뭐 한 4%. 라떼는 확실히 비싸죠. 이해가 안 가. 한 20% 이상. 던킨 도너츠보다 비싸고. 근데 뭐 아이스 커피랑 커피에 봐도 뭐 5% 정도? 프리미엄, 미디엄 사이즈의 경우 스몰 사이즈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고요. 이렇게 보면 뭐 경기 하강 국면이라고 해서 가격 프리미엄,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막 럭셔리 브랜드는 막 더 매출이 오르고 이러는데 사실 스타벅스는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냥 고객 충성도나 이런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주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사실 판단하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보면 던킨 도너츠 같이 그냥 평범한 브랜드하고 비교해도 특별한 프리미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향후 스타벅스 전략은 뭐냐? 여러 가지 많죠.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다, 로열티 프로그램 뭐 한다, 쭉쭉쭉쭉 많은데 사실 회사의 매출, 비용, 그리고 수익 측면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는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갈 겁니다. 왜냐? 2008년에서 2009년 때 똑같이 했거든요. 2008년에서 2009년 때 어떻게 했냐면 18개월 동안 한 매출이 안 나오는 한 800개 매장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딱 차트에서 이때거든요. 이때 수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파란색이 스타벅스고 이 회색 선이 Limited Service Restaurant Industry (SSS) 이게 Same Store Sales.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산업에서의 어떤 SSS랑 스타벅스의 미국 SSS랑 비교를 한 거죠. 매출이랑 매장 매출이랑 비교를 했는데 이때가 비슷한 동종업계 혹은 경쟁사에 비해서 너무 안 좋으니까 800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확 좋아졌죠. 2020년, 2021년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미 발표했어요. 2021년까지 약 400개 매장, 특히 메트로 지역에 있는 매장을 문 닫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수익이 좋아지겠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직장을 잃고 좀 안 좋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사실 뭐 나쁜 뉴스는 아니죠. 향후 목표 주가 이건 정말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뭐 이거 갖고 믿어서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대충 보면 82에서 86불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한 73불 정도 되니까 한 15% 정도 업사이드가 더 있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요게 모닝스타고요. 모닝스타는 86불. 요게 골드만삭스. 요게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대충 비슷하죠. 뭐 대충 평균 내면 84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스타벅스는. 그리고 아마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하면 더 좋아질 거다.
떨어지긴 쉽지 않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은 스타벅스를 간단하게 봤고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쉽진 않은데 더 이상 뭐 할 건 없다. 네, 이상입니다.